이번에도 반중국 택한 대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대만 총통, 부총통 당선인 환호라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남성이 라이징더 민진당 총선 당선인이고요. 오른쪽에 이 뿔테안경 낀 여성이 샤오메이친 부총통인데, 이 샤오메이친 부총통도 굉장히 이력이 특이합니다. 어머니가 백인 여성이고요. 아버지가 대만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미국과 아주 인맥이 뭐 민주 공화할 것 없이 미국의 인맥이 아주 튼튼한 그런 여성 정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바로 대만 현지를 연결해서 분석을 더 들어볼게요. 한겨레가 그래픽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민진당 라이징더가 40%를 득표했고요. 국민당 허우유이가 33%,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26%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진당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를 반대한 사람은 또 60%가 되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결과가 또 라이칭도 후보가 앞으로 대만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대만 입법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선거 결과도 보면 재밌습니다. 아까 총통은 민진당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의회는 또 국민당이 한 표 차이지만 52석을 얻어서 국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계속 제1야당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건 과반은 57석인데 국민당이 52석으로 과반은 못 넘었어요. 국민당이. 그러니까 제3당인 민중당이 8석인데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민중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라이징더 총통 당선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광부의 아들, 의사하다 정치 인문이라고 한겨레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게 대만 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959년에 태어났고요. 생후 100여일 만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5남매와 함께 자랐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국립 대만대 의대에 들어갔고 하버드대에서 공중보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의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의사로 활동하던 라이 당선자는 96년에 정당 활동을 해서요. 99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을 실용적인 대만 독립운동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양첸하오 특파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라이칭도 후보 당선 후에 대만 분위기 어떤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상황을 종합해보면 3당은 다 승자 또 패자입니다.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 당선되었습니다만 민진당은 원내 국회 입법원의 과반 의석을 이뤘습니다. 또 국민당의 허여이 후보가 대선 패배했습니다만 전체의 의석수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과반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민중당柯文哲 후보는 대선 득표가 최하위입니다만 총선에서 8석을 음, 얻어서 앞으로 관건소수 즉 캐스팅 보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네. 승자가 올테크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3당 다 이긴 것이 혹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음, 좋게 말하자면 3당이 어떤 밸런스의 상황을 형성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네.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앞으로 잘 소통 혹은 협력을 못하면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옛날에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두 독식한다가 있었는데 요게 아니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양특파원이 연결했을만 해도 뭐 박빙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양특파원님은 역시 신중했지만 큰 이벤트가 없다면 라이팅도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어요. 그 네. 예측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때 라이 후보가 이기겠고 민진당이 국회에서 최소 10석 최대 15석을 감소하겠다고 이렇게 지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예측했죠. 네. 결국 다 정확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1월 3일부터 13일이었습니다. 네. 공표 금지입니다만 그동안 제가 계속 민진당과 국민당 관계자를 통해서 내부 실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가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과 이렇게 거의 박빙의 그 결과가 대다수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금지 기간 나온 비공개 숫자를 보니까 네. 특히 라이친더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보이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마지막 막판에서. 네. 두 번째 이유는 3당 후보의 집회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저기 이각 기자님의 쓰신 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의 답은 현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다 다녔습니다. 민주당의 그 집회 참가자는 80% 이상 다 20대와 30대입니다. 민주당柯文哲 후보. 예. 그 다음에 국민당 라이친더 후보의 그 집회 현장은 80% 이상의 참가자는 다 60대 이상입니다. 민진당은 강연령층 참가자들이 다 있고요. 집회 현장의 인파와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민중당 즉柯文哲 후보의 그 집회는 그 분위기는 제일 세요.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진당, 그 마지막은 국민당입니다. 네. 현장에서 각 연령층의 배분을 보면 민진당이 더 균형적이라서 통계 숫자와 현장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네. 라이 후보한테 더 유력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의 답이 제 책을 언급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과거에 썼던 제 책을 홍보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답이 있는 거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그리고 공표는 금지됐지만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를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철저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이렇게 그때 금요일 날 방송에 임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눌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중국과는 지금은 멀어지는 게 좋아라는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은 크게 이기진 못했어요. 아까 40% 정도의 득표율이었고 또 6% 차이로 어려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민진당이 마냥 반중 독립 이걸 좀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한국을 포함한 외신들이 항상 대만의 모든 선거를 친중과 반중 그리고 독립과 통일 이런 프레임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많은 기자들이 대만 내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들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진당 승리하면 대만 독립으로, 국민당 승리하면 친중 혹은 통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사실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보이죠. 저희 뉴스 돌아가역은 거품교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조금 네. 시간을 주십시오. 예. 대만 지위에 대해서 국내에서 3개 주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통일, 두 번째는 대만 독립, 세 번째는 형상황 유치. 이 3개 선택가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먼저 중국과의 통일이라면 대만이 대륙을 광복을 해야 할지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흡수 통일돼야 할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대만은 너무 작아서 힘이 너무 약해서. 네. 후자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서 대다수 대만 국민들은 원하지 않죠. 이거는 통일이에요. 통일은 거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선택은 독립입니다. 독립. 현재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대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독립의 의미는 우리가 현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버려서 대만의 이름으로 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만 독립화, 즉 대독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자.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인지 대만 사람의 의견도 또 엇갈려요. 일부 사람들은 대만은 국가 주거 미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한 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후자의 주장은 지금도 독립으로 분리됩니다. 근데 대만 독립화가 아니고 중화민국 독립화입니다. 원래 민진당 당강에서 국민 투표로 대만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라서 미국도 원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차이완 총통이 2016년 취임 이후 대만 독립을 일제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중화민국은 대만이다.
그리고 중화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미국도 이 때문에 차이 총통과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차이원 총통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중화민국의 정체에서마저도 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베이징 정권이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그 중화민국은 똑같이 대만 독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 3당의 집회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각각 네. 3당의 그 집회 각각 5명 이상의 지지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국민당 지지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의 사람들은 다 대만은 형 상황은 이미 독립된 국가다. 다시 독립한다고 선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그래서 민진당이 반중 독립 성향을 유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어렵다고 봅니다. 3당의 지지자가 다 대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러니까 외신 뭐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민진당이 승리했으니까 반중 독립을 택했다라고 약간 러프하게 말은 하지만 무조건 네. 그렇게 볼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대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차피 지금 중화민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중화민국이 이제 대만의 헌법상의 국호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네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그 어제는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다 네.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총통 선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미국은 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죠. 네네. 그거에 네네. 대해서요. 사실 민진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나이칭더 당선자가 30년 전 정치계 이문시 돌아왔을 때, 정치 시임 됐을 때 네. 대만을 독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차이 총통의 노선을 이어가겠다고赖清德 후보가 과거 이 몇 달 동안 계속 강조해서 네. 앞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차이잉원 현 총통의 미국과의 관계나 어떤 양안 관계에 대해서 좀 이어가겠다. 일단은 그렇게 민진당 그대로 집권하는 거니까요. 새로 이제 당선자가 된 라이칭도 당선인도 그렇게 하겠다. 요 정도 네. 입장이다.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 특파님도 그렇고 총통 선거가 끝난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빠르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 앞바다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이제 당선인이 취임을 하니까 그 전까지 굉장한 뭐 군사적 압박을 중국이 가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이칭더 체제 하에서 중국과 대만 즉 양안 관계는 좀 어떻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까? 재편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 오히려 계속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라이 당선자는 어제 이미 일본 대만 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미국의 전 국무차관 제임스 스테인버그 그리고 전 국가안전고문 라우라 로센버그도 어제 저녁에 대만 도착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특사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칭더 총통과 형 정부의 고위자 그리고 대만 야당의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재 부총통이잖아요. 그리고 부총통 당선자인 샤오메이칭도 원래 대만 주 미국 대표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 미국 아까 방문한 사람을 같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재평하기보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의 바탕으로 중국에게 먼저 선의를 표하지 않을까, 좋은 시작을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당분간 양안 관계가 계속 이런 갈등 심화 상황이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은 아무 양보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진당 정권이 그러니까 라이칭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뭐 약간의 유화 제스처를 중국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